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무리 이교동 마을 대로변과 안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대로와 안대로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단순히 상무리라 말하면 와닿는 것이 굳이 많이 없다. 상무리는 우리가 흔히 모슬포라 부르는 곳을 말한다. 대정읍에서도 가장 시내이며 가장 발전을 이룬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상무리가 되겠다. 지목 및 면적, 오늘은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매물을 한꺼번에 소개하려고 한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위치의 땅이 같은 시기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위치에 각기 다른 물건을 동시에 소개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니치맨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일일 것이다. 1번 매물은 모두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과수원 488제곱미터 148평과 과수원 81제곱미터 24평으로 총 면적은 569제곱미터 172평이다. 2번 매물은 지목이 대지인 258제곱미터 78평이다. 지금은 없지만 아마도 과거엔 집터였음을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다. 매매가 1번 매물 569제곱미터 172평은 2억 4,080만원, 평당 140만원 꼴이다. 2번 매물 258제곱미터 78평은 1억 3,260만원, 평당 170만원 꼴이다. 비슷한 위치와 비슷한 환경을 지녔는데 가격이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할 것이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와 다름이 미세하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미세한 차이에 대해선 차차 설명을 하기로 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은 1번과 2번이 모두 같다. 두 곳 다 이교동이라는 마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고도 15m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어차피 4층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니 굳이 피해보는 일도 없을 듯하다. 3층씩 4층이라 해도 12m 밖에 되지 않기 때문. 접한 도로 1번 매물 569제곱미터 172평은 큰 도로와 멀지 않은 4m 폭의 마을 안길에 접해 있다. 아스콘 포장도로로 실제 폭은 5m 폭 이상이다. 2번 매물 258제곱미터 78평은 일주도로와 모슬포 시내를 관통하는 15m 폭의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접한 도로에서 약간의 차이와 다름이 미세하게 존재한다. 미세하지만 결과론적으론 가격에선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또 다른 미세한 차이는 바로 지목에 있다. 대지와 과수원. 사실 지목은 큰 의미가 없다. 모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고 대지로 보기 때문이다. 대지와 과수원이 쌤쌤이란 얘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1번, 2번 모두 필요 없다. 전입신고 같은 곧단 것도 필요 없다. 말한 대로 일반 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가 필요 없으므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옆집 사람, 이웃집 사람, 사돈의 팔촌, 그리고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드러내놓고 추천해보자. 추천 용도 이교동이라는 마을의 구성원이다. 당연히 전원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 농가주택이 좋겠다. 사실 따지고 보니 모두 다 같은 주택이네. 미세한 진동만 있을 뿐이지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다. 여하튼 갖가지 주택 짓기를 추천해본다. 주택만 넣으면 언제나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상가를 섞어 카페나 펍, 그리고 공방과 같은 인내심, 수련시설도 좋을 듯하다. 이도저도 아니면 펜션이나 민박도 좋을 곳이다. 주변엔 상업시설과 유명 관광지가 즐비해 있다. 누릴 줄 알아야 곱게 늙는다. 마을 안 대지가 투자용 부지로 안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투자용 부지로도 고려를 해보자.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무얼 닮았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가까운 제법 생길 줄 아는 녀석들이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간다. 1번과 2번은 모두 다른 매물로 우연히 인근에 있는 매물이 동시에 접수되었기에 한꺼번에 소개를 하는 것이다.
잊지 말고 받아들이자. 오케이? 자, 그럼 가자. 바람 불어 좋은 날엔 대정읍 상무리에 가자. 모슬포엔 언제나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무리. 우연히 같은 장소, 같은 느낌의 땅이 시간차를 잠시 두고 접수가 되었다. 니치맨 입장에선 개꿀. 한꺼번에 두 가지 매물을 소개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 능률적으로 좋았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두 가지 매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두 가지 매물의 비교도 해볼 수 있어 분명 좋을 것이다. 1번 토지이던 2번 토지이던 접해 있는 도로만 다를 뿐이지 이교동의 장점은 두 곳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모두 이동이 편리하다. 서쪽으로는 일과리, 동쪽으로는 사계리, 북쪽으로는 제주 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한 도로망을 갖춘 곳이 바로 상무리 이교동이다. 두 곳 다 치명적인 풍경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다. 두 곳 다 카메라의 칼각이 나오는 것. 뒷짐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입이 떡하고 버려질 치명적인 경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라산, 삼방산, 그리고 단산, 모슬봉과 영모리 해안, 그리고 박수기정까지 형제섬과 마라도, 그리고 가파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은 한라산, 삼방산, 단산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독이 여기에 있다. 지금부터 칼각을 기대해도 좋다. 1번 토지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일부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을 해친다. 1번 토지만이 아니다. 주변의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로 일부가 사용 중에 있다. 개인 소유로 남아는 있지만 모두가 협심해서 도로를 넓힌 탓. 그런 이유로 지적보다 도로의 폭이 넓은 것이었다. 도로 실제로 높다. 이건 굳이 나쁘지 않은 것이다. 아직 모두가 개인 소유이기에 건폐율, 용적률에는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 두 곳 다 건축 행위를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모든 기반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연불악인 마을의 구성원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무도, 책무도, 꼭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책무도, 의무도 없다. 그냥 저렇게 놔둬도 되고 내 맘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 그건 나의 목. 1번 토지는 도로보다 조금 낮다. 밑으로 꽂았다는 것. 큰 걱정은 말자. 낮으면 띄우면 된다. 굳이 어렵지도 않다. 아마도 1번 토지의 유일한 단점은 이것뿐. 2번 토지는 면적이 적어 폭이 좁다. 가로의 폭이 10m가 채 되질 않는다. 건물을 지을 경우 정면은 좁고 측면이 넓은 구조의 건물을 지어야 할 듯. 2번 토지의 유일한 단점은 이것뿐. 1번과 2번 토지의 정확한 법정동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무 1, 2, 관광의 요칭지이자 사계절 갯바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군사유적이 산재해 있는 아픔도 간직한 곳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내저 및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훌륭한 곳이라는 것. 언제나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것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공항 기준 약 42km, 적어도 1시간 거리. 제주 시내에서는 멀다. 근데 굳이 꿀리지 않을 것들이 참 많다. 지금부터 꿀리지 않을 것들을 천천히 살펴본다. 상모리에 바람이 불면 기분이 좋다. 천혜의 자연에서 오는 무한한 에너지의 강한 기운이 바람에 느껴져 더욱 기분이 좋다. 아마도 이 시원한 바람은 정확하고 알맞게 늘어져 있는 산들의 조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상모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제주도 남서쪽 끝자락에 뿔 모양으로 삐쭉 솟아오른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라도와 가파도를 제외하곤 국토 최남단이라 할 것이다. 혹자는 국토 최남단이기에 많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백하게 말하지만 결코 그러하지는 않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칼바람이 불어온다고. 물론 바람은 좀 세다.
그렇다고 막 춥지는 않다. 적당히 춥고 적당히 따뜻할 곳이라 생각하면 될 듯하다. 우린 상몰이, 하몰이를 통틀어 모슬포라 부른다. 모슬포는 대정읍 전체를 아우르는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그리고 문화시설과 같은 모든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서귀포에서 비중이 제법 큰 위성도시이다. 없는 것 빼곤 죄다 있는 곳이 이곳이고, 있는 것 빼곤 없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서귀포 남서쪽의 대표적인 상업과 교육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라 할 것이다. 아름다운 모슬포는 상업과 교육 그리고 문화의 중심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중심지기도 한다. 모슬포항과 운진항이라는 큰 항구로 인하여 수많은 돈이 오고 가기도 하다. 항구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꼬이는 곳은 돈의 회전이 빨라 부자가 참 많은 곳도 이곳 모슬포이다. 상업, 어업,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체 생산 능력을 지녔기에 부동산의 가격도 좋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나가는 곳이라는 것. 사람이 꼬이고 자연스레 돈이 회전을 하니 모슬포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많다는 것은 공급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것. 평균가를 웃돌지만 수요자가 많아 비교적 활발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 웃도는 평균가로 인하여 절대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 리치맨 관점으론 당연히 비싸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린 위성도시에 있으니까. 우린 자체 생산 능력을 지녔으니까. 과감히 투자하자. 굳이 손해볼 것도, 굳이 기대에 못 미칠 것도 아니다. 그렇게 모슬포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건재할 것이다. 모슬포는 여러 가지 애명이 있다. 몹쓸포. 많은 사람들이 몹쓸 바람이 부는 곳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제주에는 바람이 많다. 삼다도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그 이유. 한라산의 좌우 가장자리는 바람이 원래 세다. 모슬포가 마침 그 가장자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는 하지만 모슬포엔 몹쓸 바람이 불지는 않는다. 오히려 겨울철 북서풍을 한라산이 일부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못살포.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못살포라 불리다가 모슬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슬포의 어원은 모래가 많은 바닷가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 탐나국이던 시절 모실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무실은 모래를, 개는 갯가를 뜻한다고 한다. 이후에 모실개는 모슬포가 되었고 모슬포는 모래가 많은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이 되었다. 일부 음해 세력에 의한 잘못된 인식으로 모슬포를 굳이 바라볼 필요는 없다. 제주 시내와 멀다는 것 빼고는 생활의 불편함을 가장 느끼지 못하는 곳이 이곳이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 도시인 만큼 부동산 매물도 그리 쉽게 나오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건 깊숙이 침투해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 남들이 느끼는 생활에 대한 만족 지수를 이젠 나도 느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바람 불어 좋은 날엔 대정읍 상몰이로 오라. 모슬포엔 언제나 기분 좋은 바람만 불어온다. 모슬포는 왜 못살포와 몹쓸포가 되었을까?
그걸 확인하려면 6.25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국전쟁 때 신병교육대가 모슬포로 이전을 했다고 한다. 신병교육대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천막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정상적인 건물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한들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방법은 없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 건너 자식을 보러 온 가족들의 면회까지 들어섰으니 대전군 모슬포의 유동인구는 하루 약 7만 명 선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때부터 모슬포엔 돈이 잘 돌았겠구나. 여하튼 열악한 환경에서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는 배고픈 신병들을 본 바다 건너 면회온 가족들의 눈에는 모슬포가 어떻게 보여지고 여겨졌을까? 아마도 그들의 시선으론 살기 힘든 못살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건 꼭 가족의 시선만이 아닌 신병들의 시선으로도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못살포 같았을 것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옛 이야기, 지금은 그때와 너무나 다르다.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관광의 중심지가 된 지 오래. 예전의 아픈 역사를 굳이 꺼내어 드러낼 필요는 없다. 앞으론 재미라도 그렇게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여기엔 한라산의 역할이 크다. 여름철에 남동풍이 불면 서귀포시는 그대로 그 바람에 노출되지만 제주시는 다르다. 바로 폐연 현상 때문이다.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한라산을 타고 오르며 비를 뿌린 후 한라산을 넘어 다시 제주시로 내려갈 때 고온 건조해진 공기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남동풍에 고스란히 노출되지 못해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더 더워지는 것이다. 겨울철에도 한라산은 큰 역할을 수행한다. 겨울철 북서풍이 불어오면 서귀포가 비교적 제주시에 비해 따뜻한 이유는 이와 같은 효과로 한라산이 북서풍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귀포시 전체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라산의 좌우 가장자리에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게 된다. 그곳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모슬포와 표선면 그리고 성산읍이다. 세 곳 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다 느끼는 것뿐이지 못 살 정도로 몹쓸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다. 모슬포는 오히려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겨울에 찾아야 매력이 충만하다. 송악산을 품고 있고 삼방산도 가깝고 매력적인 단산도 오고 갈 수 있다. 또한 나라도와 가파도를 오고 갈 수 있는 배도 운진항에서 탈 수도 있으니 6.25 전쟁부터 이어지던 유동인구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고로 모슬포는 더 이상 몹쓸포도 아니고 못살포도 아니다.